뒷담화 좋아하는 혈액형. 여러분, 이런 상황 경험해 보셨나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지면서 모든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진짜? 어떻게 된 거야? 아, 나도 그 사람에 대해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뒷담화가 시작되는 그런 분위기요. 겉으로는 나는 남 얘기 안 해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흥미로운 소문이 들려오면 귀가 쫑긋 서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사실 뒷담화는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행동이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적 정보를 얻고 관계를 파악하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 방식과 정도는 혈액형별로 정말 다르답니다. 오늘은 그런 뒷담화 스타일을 혈액형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과연 어떤 혈액형이 가장 뒷담화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각각 어떤 스타일로 뒷담화에 참여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첫째, B형은 뒷담화계의 엔터테이너예요. B형이 뒷담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정말 단순해요. 재미있으니까요. B형에게 뒷담화는 마치 흥미진진한 드라마나 소설을 읽는 것 같은 즐거움을 줘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진짜? 그 다음엔 뭐라고 했대? 아, 그거 완전 드라마 같은데?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정말 신나게 이야기에 빠져들어요. B형은 특히 호기심이 많아서 남의 일에 대한 관심도 많은 편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진짜 그런 일이 가능해? 이런 궁금증들이 자연스럽게 뒷담화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B형의 무서운 점은 들은 즉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들었어? 진짜 대박인데? 이런 식으로 바로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B형은 악의가 전혀 없어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거죠. 마치 좋은 영화를 봤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흥미로운 뒷담화도 공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문제는 B형이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자연스럽게 각색을 한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더 재미있어지도록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하거나 임팩트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원래 이야기가 점점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A가 B와 카페에서 만났대였던 이야기가 B형을 거치면서 A가 B와 미래를 했대 가 되는 식으로 말이에요. B형 본인은 이야기를 더 흥미롭게 만들려는 의도일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과장되고 왜곡된 소문이 퍼지게 되는 거죠. 둘째, O형은 분위기 맞춤형 수다꾼이에요. O형이 뒷담화를 하는 이유는 주로 분위기 때문이에요. 혼자서는 별로 관심 없던 이야기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런 분위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거 진짜 웃긴 얘긴데? 이런 말로 시작해서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 정도로 시작해요. O형은 사람들이 웃고 즐거워하는 분위기를 좋아하거든요. O형의 뒷담화는 대부분 재미 위주예요. 누군가를 헐뜯거나 비방하려는 의도보다는 그냥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공유하는 느낌이 강해요. 어제 누구가 이런 일이 있었대. 진짜 웃기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하지만 O형의 문제는 순발력이에요. 말이 술술 나오는 타입이라서 생각하기 전에 말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라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O형은 사교적인 성격이라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가 많아요. A그룹에서 들은 이야기를 B그룹에서 자연스럽게 꺼내거나 C그룹의 이야기를 D그룹에서 말하면서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경우가 많아요. O형 본인은 악의 없이 그냥 분위기에 맞춰서 한 말인데 결과적으로는 소문의 중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O형은 이야기할 때 감정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진짜 깜짝 놀랐어. 완전 어이없더라. 너무 웃겨서 배꼽 빠질 뻔했어. 이런 식으로 생생하게 전달하다 보니 듣는 사람들도 더 몰입하게 되고 그만큼 기억에도 오래 남게 되는 거예요. 셋째, AB형은 계산적 뒷담화 참여자예요. AB형의 뒷담화 스타일은 정말 독특해요. 겉으로는 무심한 척하면서 듣기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차곡차곡 저장하고 있어요.
A, B형은 뒷담화를 할 때도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이 정도는 말해도 괜찮겠지. 이 사람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 이 상황에서는 이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계산을 하면서 선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A, B형이 뒷담화를 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재미로만 들어. 그냥 소문인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런 면책 조항을 미리 달아두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는 말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은 거죠. A, B형은 또한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이야기의 수위를 조절해요. 상대방이 관심 있어 하면 더 자세히 말하고, 별로 관심 없어 보이면 슬쩍 화제를 돌리는 식으로요. 그리고 A, B형은 자신도 뒷담화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할 때도 혹시 이게 나한테 돌아올까? 를 고려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A, B형의 뒷담화는 대부분 정보 교환의 성격이 강해요. 순수한 재미보다는 이런 정보가 있다는 걸 상대방과 나누는 느낌이죠. 넷째, A형은 참다가 터지는 스타일이에요. A형이 가장 재미있는 혈액형이에요. 평소에는 나는 남 얘기 안 해, 뒷담화는 좋지 않아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하고 싶어 안달인 경우가 많거든요. A형은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많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도덕적인 기준이나 사회적 체면 때문에 겉으로는 관심 없는 척하는 거죠. 그러다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가장 친한 사람을 찾아가서 털어놓기 시작해요. 이 얘긴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정말 비밀인데. 나만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전제 조건을 수없이 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A형이 한번 입을 열면 정말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해요. 평소에 참고 있던 게 많다 보니 한 번에 쏟아내는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이 그때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 표정이 어땠냐면, 이런 식으로 세세한 디테일까지 기억해서 전달하는 거죠. A형의 뒷담화는 대부분 스트레스 해소의 성격이 강해요. 재미보다는 마음속에 쌓인 답답함이나 불만을 토해내는 느낌이죠. 그래서 A형은 뒷담화를 하고 나서도 죄책감을 많이 느껴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너무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 상대방이 알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또 스트레스가 쌓이면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혈액형별로 살펴보니 정말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뒷담화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한 수준의 사회적 정보 교환은 인간관계에서 자연스러운 일이고 때로는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선을 지키는 거예요. 뒷담화가 위험해지는 경우들을 살펴볼까요? 첫째,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된 경우예요. 추측이나 상상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달하면 그게 소문이 되어서 해당 인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둘째,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애, 가족사, 건강 문제, 경제적 상황 등은 함부로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에요. 셋째, 악의적인 의도가 담긴 경우예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누군가를 해치거나 따돌리려는 목적이 담긴 뒷담화는 정말 위험해요. 넷째, 당사자가 들으면 상처받을 만한 내용인 경우예요. 설마 본인이 듣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말은 돌고 돌아서 결국 당사자 귀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건전한 뒷담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사실과 추측을 명확히 구분해서 말하세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내가 본 건 이런 거였어. 추측이긴 한데.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정보의 신뢰도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둘째, 개인적이고 민감한 정보는 피하세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나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 정도로 제한하는 게 좋아요. 셋째, 긍정적인 내용 위주로 이야기하세요. 누군가의 단점이나 실수보다는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나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넷째, 당사자가 들어도 괜찮을 만한 내용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본인이 들으면 어떨까? 를 항상 고려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다섯째, 적당한 선에서 멈추세요. 너무 깊이 들어가거나
너무 오래 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도 언제든 뒷담화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말은 돌고 돌아 결국 돌아온다는 말이 있죠. 오늘 내가 한 말이 내일 내 귀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혈액형의 뒷담화 스타일에 해당하시나요? 혹시 자신도 모르게 선을 넘는 뒷담화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건전하고 재미있는 수다는 좋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피하는 게 좋겠죠.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소통 문화를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뒷담화는 듣는 것도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잠깐, 이런 혈액형 분석이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흥미로운 콘텐츠로 찾아뵐게요.